자, 네 번째 챕터,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학교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교상 시, 물렸을 때, 화상일 때, 중독일 때, 안구 손상일 때, 치아 손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화상이에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특히 화재 사고가 많은 그런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화상 문제는 간간히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교상 시 응급 상황으로 뱀에 의한 교상 볼 겁니다. 자, 국소 증상으로 물린 즉시 강한 자결통 느끼면서 종창 생기고 심한 출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뱀에 물렸다면 위쪽 2개의 이빨 자국이 있고 아래쪽 2군데도 물린 자국이 있고 수포 생기고 출혈 증세 보이고 피부색이 암적색으로 변하고 현저한 종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입 주변이 심해져요. 자, 이런 증상이 심해질수록 오심, 구토, 장관, 출혈, 발한, 빈맥, 저혈압, 실신, 혼수 상태, 그러다가 호흡 정지까지 가는 신경계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안정시켜줍니다. 정맥혈, 림프액의 심장 활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국소적으로 물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위의 혈액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죠. 상처 부위의 상부를 빨리 넓은 끈을 이용해서 묶습니다. 자, 여기 물렸어요. 여기 묶을 거예요. 여기 묶을 거예요. 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위쪽을 막아야겠죠. 상처 부위 상부를 끈을 이용해 묶습니다. 그런데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은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조직으로 가는 산소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동맥혈류는 유지가 되면서 이 정맥혈류가 정지될 수 있을 정도의 압박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시킨 후 심장 수준 이하로, 왜? 순환 빨리 되는 거 막으려고 환부를 낮추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동물에 의한 교상입니다. 개에 물렸어,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적으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물로 상처를 씻고 드레싱하고 무엇에 대한 파상풍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좋아요. 사람에 의한 교상, 사람에게 물렸어, 씻고 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상처를 문지르지 않고 직접 압박하면서 지혈하고 상처 부위 압박하고 파상풍에 대한 예방주사 놓습니다. 자, 벌에 의한, 얘는 뭐가 문제예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알러지 반응이야, 뭐 생각하셔야 돼요? 이뮤노글로불린 E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이뮤노글로불린 E 매개 반응으로 인해서 과민 반응, 혈청 질환에 걸릴 염려가 굉장히 높아.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다면 일단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체위, 하지를 45도로 상승시키고 무릎을 곧게 뻗고 몸통은 수평으로 한다. 샥 체위를 취해준다는 거죠. 아나필락시스가 샥이니까. 샥 체위, 변형된 트렌들렌버그를 취해줍니다. 체온 조절, 국소적인 열은 금지시킨다. 우리 이 얘기를 샥 단계에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소적인 열 금지.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화상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화상은 A급 잡고 넘어갑니다. 열, 증기, 방사선, 전기, 화학물질에 의한 열 반응이다. 화상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체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으로 체액 손실로 인한 순환 허탈, 조직 손상과 감염의 위험이 크다. 아, 체액 손실, 혈류량이 감소될 수가 있다. 혈류량 감소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겠다. 조직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세포 손상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조직이 손상되니까 그 부위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면역력 쭉쭉 떨어질 거예요. 자, 원인별 분류. 첫 번째, 태양에 의해서. 두 번째, 열에 의해서 화상 입을 수가 있죠. 자,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 부위를 싸주고
찬물, 얼음물에 담가 동통을 경감시키고 열에 의한 조직 손상 확대를 막고 부종을 경감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에 의한 흡입,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연기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화상이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손상이 돼서 책을 잃게 되고 부종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숨 잘 쉴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뜨거운 공기나 유해한 화학 물질을 흡입해서 일어나는데 성문 위 흡입 화상, 뜨거운 공기, 수증기, 연기를 흡입했을 때 나타나서 발적, 물집,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기도 폐색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얘는 완벽한 응급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흡입으로 인한 화상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의 얼굴, 증상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얼굴 화상으로 코털이 탔어. 목소리가 쉬었어. 연하곤란이야. 구강과 비강 점막이 검게 변했어. 아, 흡입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 좀 기억을 해요. 성문 아래 흡입 화상. 호흡기관의 하부 조직의 화상은 연기, 유독가스 노출 시간과 관련이 있고 임상 증상은 화상 후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전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의 화상, 전기에 의한 화상. 전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에 의해서 조직의 응고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신경과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조직 무산소증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지방과 뼈는 전류에 대해서 큰 저항을 가지고 있고 신경과 혈관은 저항이 적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경과 혈관이 이 전기적인 열에 의한 전기 화상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 뇌, 심장, 신장 연결됩니다. 다른 조직보다 더 큰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전원을 일단 차단하는 것부터 화상 입은 위치 사정하고 호흡 기능, 심장 기능 정확히 일반적인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하고 심장 기능, 호흡 기능 이상에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호흡기를 비롯해 피부, 눈과 같은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원인을 일단 제거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입니다. 화학물질 제거한다, 세척한다, 의복을 제거한다. 물을 계속 뿌려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화상의 심도에 따른 분류, 이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림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 자, 피부의 구조가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뼈 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 손상시켰는가에 따라 우리는 화상의 정도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으로 나눌 때 1도 화상은 표피까지, 2도 화상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표지성이라면 표피와 진피의 3분의 1, 심부라면 표피, 진피, 신경, 말단을 파괴한 거. 3도라고 한다면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신경 조직을 파괴하고 4도까지 내려간다면 이제 근육과 골 조직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1도 화상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일광, 섬광. 자, 우리가 햇빛에 오래 있으면서 피부 벗겨지는 거, 빨개지는 거 1도 화상이죠. 통증, 발적, 부종, 열에 의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48시간 이후에 소실되게 되고 3에서 6일 이내에 자연 치유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을 수 있어요. 자, 표지성이라고 한다면 통증, 창백, 발적, 부종, 수포. 수포를 보존한 채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수포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왜?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 심부로 넘어간다면 통증이 약해집니다. 오히려 여기서 통증이 더 심해지죠. 통증이 약하고 수포 없어요. 감염, 저산소증, 허혈 동반되게 되면 반응이 형성되고 전증 화상으로 전환 가능하고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심부로 넘어가면서 피부 이식이 필요하구나. 자, 3도 화상입니다. 얘는 신경 말단이 파괴되는 거고 얘는 신경 조직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럼 통증 느껴요? 못 느껴요? 통증 못 느껴요. 무통이에요. 회백색이고요. 감염을 주의하셔야 돼요.
피부 이식 필요하고요. 이제 근육 골조직까지 파괴했습니다. 당연히 무통이에요. 신경 파괴했으니까 회백색의 피부, 가피 운동장애, 조기 가피 절개하고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자, 화상의 법칙, 구의 법칙, 무조건 A급,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 자체가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머리와 목이 9%, 양팔 각각 9%, 앞면의 체갑 18%, 뒷면의 체간 18%, 양다리 각각 18%, 회음부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에 몇 %인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는 화상의 치료 과정입니다. 응급기, 급성기, 재활기로 나눌 거예요. 자, 응급기는 화상을 입은 직후부터 48에서 72시간 동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부터 시작해서 상처 관리가 제공되는 시까지 입원, 사정, 응급 처치, 상처 관리까지. 자, 급성기, 이 응급기 말부터 시작해서 피부 이식하거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고, 재활기, 이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가 되겠죠. 자,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는 시기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피부 흉터가 있는 관절의 기능 회복,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응급기와 급성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응급기, 화상 발생 후 48시간까지, 급성기, 응급기 이후부터 화상 완치까지.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본다면, 자, 조직이 파괴되게 되죠. 조직의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액이 이동하게 돼요. 혈관에서 간질로. 혈관이 손상되면서 혈관 속에 있던 체액이 간질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화상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요. 신장 기능을 보게 되면, 자, 혈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혈관에서 간질로 체액이 이동하게 되다 보니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혈류량 감소로 인한 혈압 감소,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신혈류량 당연히 감소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하게 되면 소변량 감소 나타나죠. 핍뇨 나타나게 돼요. 자, 소듐, 신장에서 재흡수가 일어날지라도 얘가 다시 삼출액으로 소실되게 되고, 그러면 소실되니 저나트륨 혈증이 될 거예요. 자, 포타슘, 조직, 적혈구 손상, 세포가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는데, 자, 조직과 적혈구가 손상되는데, 이런 세포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전해질이 포타슘이죠. 근데 지금 화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 칼륨이 깨진다고요. 세포가 깨진다고요. 그럼 세포 속에 있던 이 포타슘이 밖으로 쫙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신장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소되어 있어요. 포타슘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 고포타슘 혈증이 됩니다. 자, 단백.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백이 조직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면 혈관 속에 있는 단백질의 양이 감소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게 되고, 교질 삼투압 감소로 인해서 저단백 혈증과 함께 부종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자, 질소, 조직의 이화작용, 그리고 환부를 통한 단백질 소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질소의 소질로 인해서 음성 질소 균형이 나타납니다. 산염기,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게 돼요. 그러면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산소성 대사가 증진되게 되고, 최종 분해 산물이 증가되게 되고, 이거 다 산의 물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능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산이 어떻게 돼? 정체가 돼요. 산이 계속적으로 정체가 된다. 대사성 산증입니다. 자, 스트레스,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라는 결과를 갖게 되죠. 자, 급성기 한번 볼게요. 역시 간질강에서 혈관으로의 혈액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질강에 있던 체액이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다 보니 혈액은 희석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급성기, 신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신장의 기능, 자, 순환이 증진되면서 신장의 기능도 증가하게 되고, 이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뇨작용이 계속되다 보니 소듐을 소실하게 되고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납니다. 이 포타슘이 세포 안에 있는 전해질이잖아요. 다시 세포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이뇨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이 포타슘을 소실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상대적으로 포타슘이 감소될 겁니다. 저칼륨 혈증. 지속적인 이화작용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소실되게 되고 저단백 혈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조직은 이화작용을 하고 단백질은 소실되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음성질소 균형이 나타납니다. 자, 산염기.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중탄산염이 상실되게 되고 대사산물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게 되니 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요. 손상이 장기화되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강해집니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궤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증상들, 어떤 기전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화상시 응급처치. 첫 번째,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시의 응급조치. 산, 염기, 부식제 다 화학물질이죠. 얘들로 인해서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이 닿은 부위에 화끈거림, 발적, 종창, 탈색, 통증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도 유지. 이건 무조건 첫 번째예요. 기도, 호흡, 순환 이거 사정해야겠고 묻었잖아. 그럼 제거가 먼저예요. 제거부터 세척해주고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분명히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체액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충해줘야겠어요. 피부를 말리는데 문질러서 자극을 주지는 말고 멸균 드레싱, 깨끗한 마른 시트로 화상 부위 덮어주고 흡입 화상이라면 기도 삽관 준비해주고 흡입 화상입니다. 마셔서 생긴 화상, 강한 열, 화염, 유해 화학물질, 연기,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흡입 화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전 결과 흡입 화상으로 인해서 기도 폐색의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숨을 잘 쉬는지 쉬지 못하는지를 꼭 사정해 주셔야 돼요. 빠르고 얕은 호흡, 성대에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쉰 목소리가 심해지는지, 기침이 있는지, 털이 그을렸는지, 호흡 시 연기가 나오는지, 객담, 탄소를 함유한 객담, 기침, 연하곤란, 혼미,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사정의 결과 증상들을 봐주셔야 돼요. 자, 숨쉬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기도 개방부터 먼저 산소 공급해주고 여기에 원인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제거해주고 수액 보충해주고 숨쉬기 좋은 자세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중재들이 필요합니다. 자, 전기 화상에 의한 전선, 전기줄, 자, 가죽과 같거나 희거나 그을려진 색의 피부, 타는 냄새, 촉각 손상,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자극이 심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손상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사람이 전원을 환자로부터 제거한다. 지금 환자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이 환자의 몸을 만진다? 전류가 같이 흘러서 더 위험하게 되죠. 원천을 제거하고 환자 사정하고 치료하고 기도 유지하고 경추 손상하고 산소 공급해주고 맥박 확인하고 자, 심장마비 있는지 봐주시면서 그리고 이러한 중재들 들어가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열 화상에 의해서 부분층 화상, 필레성일 때, 신부일 때, 그리고 전층 화상일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기도 개방 당연하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해 주시고 삽관 필요하면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기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체액을 제대로 공급해줘서 혈류량을 제대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준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기도 확보하자, 화상 부위와 범위 정도를 사정하자, 샥 방지하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체액의 감소, 혈류량 감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체액의 축적과 손실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체중을 측정하고, 그리고 소변의 배출량을 관찰한다. 뭘 보기 위해서? 순환하는 혈류량을 보기 위해서. 철저한 무균적 관리,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보온에 유의하고 고칼로리, 고단백질, 고비타민을 공급해야겠습니다. 왜요? 지금 조직에 손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조직의 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영양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 호흡기계와 화상,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화상, 얼굴의 화상, 뜨거운 공기나 연기, 부식성 화학물을 흡입했을 때, 호흡 곤란이 있을 때, 무의식 상태일 때, 신목소리, 거친 호흡, 기침을 할 경우 다 흡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사인들이에요. 자, 호흡기 손상, 상기도 손상일 때, 흡입 손상일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2차 감염 나타날 수 있다, 폐혈증 나타날 수 있다. 감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핍뇨, 저혈량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자, 컬링얼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궤양 생기는 거죠. 상처 부의 경축성 반응, 그리고 저혈량성 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상과 관련해서 어려운 내용들 없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가 손상되었을 때 몇 도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 자, 흡입으로 인해서 화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럼 무슨 증상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흡입 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종류에 따른 중재들을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중독 얘기합니다. 중독이란 해로운 물질이 신체에 들어가서 영구적 손상이나 일시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가장 우선적인 관호는 호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를 투여해 안정시키는 것. 첫 번째는 호흡. 그러면서 사정 해주시고 정맥 주입 해주시고 어떤 동물인지, 어떤 동물에 의한 중독인지를 분석하고 심장 모니터링, 유체존유관 삽입, 심전도, 중심정맥압 등 필요한 검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독물질을 해독하거나 배설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기인이 함유된 살충제나 방사선 물질이 피부에 묻었을 때 씻어내는 것. 자, 헤로인과 같은 진정제 주사를 맞았을 때 날록선 해독제 쓰는 것. 독물질 삼켰을 때 구토시키거나 세척하며 흡착제, 하제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모든 물질을 구토시킬 수는 없죠. 그 구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토 물질이 조직 손상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독물질을 삼킨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국외 반사를 이용해서 구토를 유도하는 것이 위세척보다 좋은 독물 배설 방법이다. 자, 의식이 흐리거나 혼수 방법, 부식물질 섭취 환자, 경련 환자, 급성 심근경색이 오래되는 환자, 임산부 등은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 구토제로 쓰이는 물질 이피카 시럽 같은 것이 있습니다. 흡입성 중독, 일사탄소 시 응급처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즉시 옮기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고,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오한을 예방하기 위해 담요 덮어주고 가능한 대상자 주의를 조용하게 해줍니다. 자, 경피 중독 시 응급처치, 화학약품이 피부에 노출돼서 화상과 같은 손상을 받는 것, 피부에 노출된 범위, 약품의 종류, 농축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되는 물질을 재빨리 제거하는 것, 씻어내도록 한다. 요거 세척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 해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안구 손상이에요. 자, 안구 외상을 사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표, 상해를 입게 된 동기, 이물질에 대한 존재 여부, 화학적 눈 화상의 가능성을 포함한 병력 수집을 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교정 시력, 교정 안 한 실제 시력, 눈을 검사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마취의 필요성, 이물질 여부를 사정하기 위한 상황근 검사, 눈 외에 다른 조직에 상해가 미쳤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보고 사정합니다. 자, 비천공성 외상, 찰과상,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압박붕대 감고, 타박상, 멍든 거죠. 안군에 출혈이 있는 경우 3에서 5일간 절대 안경, 붕대 대주고, 안압 파각 물질 써주고, 약물 써주고. 자, 세 번째는 눈의 이물,
표면에 이물질이 들어가 박히는 경우, 안구에 물체가 박히거나 꿰뚫었을 때 눈과 머리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더 이상 손상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손상이 커지지 않도록 노출된 눈 조직을 생리식염수의 적신 가제로 덮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자, 응급간호, 콘택트 렌즈 사용했을 때 제거해주고 국소 마취제 점적해주고 이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이물질을 젖은 면봉에 묻혀서 빼내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스탑이에요. 거기서 중단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시력 사정을 완전히 끝낸 후 기록하고 환자를 보내고, 눈에 박혔을 때는 안과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생리식염수의 적신 거즈로 이물 주위를 드레싱하면서 이물질이 박힌 것으로 인한 상처를 줄이도록 합니다. 안구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환자의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출혈이 된다고 해서 직접 압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화학약품에 의한 눈의 화상, 눈의 손상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사정과 동시에 치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알칼리성 화상일 때는 계속적으로 조직을 침범에 들어가면서 파괴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처치해 주는 것이 최우선해야겠고, 자, 약물이 산성일 경우에는 단백질을 즉시 응고시켜 조직의 국소적인 괴사 부위에서 경계 부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응급간호를 하는가? 눈에 들어갔어. 무조건 세척이에요. 사고 즉시 생리식염수나 물로 눈을 세척하도록 합니다. 국소 마취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해두시면 돼요. 천공성이다. 조직 탈출 여부에 따라 치료가 다르게 되는데, 안구가 파열되거나 안구 내용물의 유출이 없으며 오염되지 않고 상처가 깨끗하면 상처를 외과적으로 봉합할 수 있어요. 산동제, 항생제 투여하고 드레싱, 알루미늄 안대로 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응급간호, 절대로 눈을 만지거나 누르지 않도록 더 이상 손상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구 보호대, 안보호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일반 안대 사용 시 안구 내용물의 돌출될 위험가 있기 때문에 안대 자체가 안구를 압박하지 않도록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자, 안약류 절대 저만하지 않고, 왜? 천공 부위를 통해서 약액이 전방 속으로 들어가 전신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금 천공된 상태예요. 안압 상승 안 되죠? 허리 굽히기, 물건 들어 올리기, 기침 등은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즉각적 병원 이송이 필요한 7대 위험 증상, 눈이 충혈, 안구 또는 눈 주위에 계속되는 눈의 불편감, 통증, 시력장애, 어린이에게 사시, 눈과 안검부의 신생물, 각막이나 수정체의 혼탁, 지속적으로 눈물이나 눈곱 등의 분비물이 있는 경우, 양안의 동공 모양, 크기가 다를 때. 자, 치아 손상으로 넘어갑니다. 응급처치, 안정, 생리식염수로 세척, 동통이 있어. 그럼 이 부위에 뭐 적용하는 게 좋아요? 냉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부러지거나 빠진 이 다시 붙이거나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적출 치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 찾아내서 얼른 치과로 가져가야겠죠. 자, 이렇게 가져갈 때는 입, 안, 우유 등과 같은 생리적 환경에 보관하게 되면 치아 뿌리가 남아있어서 잘 마르지 않아서 잘 심기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치아 탈구, 윤탁한 물체 외상을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치아는 온전하거나 주위 조직만 파괴돼서 치아가 완전히 빠졌을 때는 빠진 치아를 식염수에 담그거나 입에 물리거나 젖은 것을 싸거나 우유에 담근 상태로 30분 이내에 치과로 빨리 가져가 치료받도록 합니다. 자, 발치 후 출혈 뭐 대주면 좋아요? 냉 적용해주면 좋아요. 자, 구각 연조직의 손상, 잦은 외상에도 과다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악골 골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외상을 입게 돼서 구강 개폐 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 벌리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고정시켜서 치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응급간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응급간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기입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CPR 무조건 A급이에요. 거기에다가 질식과 관련된 얘기, 상기도 폐색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샥과 관련된 얘기, 화상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나머지 응급 간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대상자들을 대하면서 선생님이라던가 아이들이라던가 대상자들을 대하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 의료 전문가인 이 보건교사인 내가 어떠한 간호중재, 어떠한 간호사정들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응급간호, 은근 기출되는 부분이에요. 간과하지 마시고 공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건교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용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리 잘 하시고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제가 방향성을 정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따라가시고 쌓아가듯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게 내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